요즘 중년에 접어들면 한 번쯤 이런 생각들 다 해보시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시작해봐야지 하는 생각들 말이죠. 자녀들 뒷바라지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셨고요. 또 직장에서도 한창 치열하게 뛰던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요. 비로소 나라는 그 존재를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사시기도 하죠. 자기계발에 열심히시기도 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하버드 대학의 커트 피셔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커트 피셔 교수가 엄청 유명해졌는데 그 이유는 다이나믹 스킬 티어리라는 것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술 발달이 어떤 곡선을 그리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기술 발달을 잘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셔 교수는 30년 이상의 인간의 인지 발달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의 결과로서 인간의 성장은 직선이 아니고 계단식 곡선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곡선에 따르면요, 우리의 성장이 초기에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고원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쭉 성장해서 이 고원처럼 높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이런 정체 구간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눈에 띄는 성과가 줄어들고 또 동기나 자신감 이런 게 막 흔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피셔 교수는요, 이 정체기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고 기존의 기술을 더 복합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원 구간에 들어갔을 때 뭔가를 가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없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럴 때요, 여러분들 제일 필요한 거는 적절한 피드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해요. 이런 것에 자극이 없다면 성장은 멈춘 듯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외부에 구조화된 자극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은 다시 또 도약하고 이 패턴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는 넘기 어려운 성장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것을 지원적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Supportive Environment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피셔 교수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성장, 기술 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시간이고요. 이럴 때 고원화 현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쭉 성장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고원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포티브한 environment, 뭔가 지원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이 곡선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게 피셔 교수가 발견해낸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년에 자기계발을 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실패 이유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혼자 하면 지속이 어렵다. 네, 자기계발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시작하면 흐지부지 되기가 쉽고요. 실제로 실패 확률도 훨씬 높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연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피셔 교수의 앞서 제가 손으로 그린 이 곡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혼자 반복하는 루틴은 결국은 정체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움도 동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루틴은 의미 없는 반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라는 분이 계세요. 근접 발달 영역 존 오브 프락시멀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계발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통찰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 가운데에 current, 현재의 ability가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보통의 현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가에 있는 것이 우리의 총 능력, 이걸 이제 잠재 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otential ability가 되겠죠. potential ability가 될까?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레프 비고츠키 교수의 얘기는 여기에 한 층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 나의 잠재적인 그런 어빌리티와 현재화할 수 있는 현재 커런트 어빌리티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확보하면 나의 잠재 능력을 현재 능력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거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자기계발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걸 조금 더 구체화한 연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육학에서의 연구인데요. 팔린사르라는 분하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요게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근접 발달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어빌리티하고 잠재성 사이에 근접 발달 영역이 있다고 얘기했죠. 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잠재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을 상호적 교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교수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학 이론을 이분들이 만들어냈어요. 이 교수법은요, 교사와 학습자가 질문, 요약, 명령화, 예측 이런 네 가지 전략을 잘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특히 저성취 학습자들의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아주 유의미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캔 대학 개발하면서 이런 방법론들을 다 염두에 두고 교과과정 그리고 교육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방식은요, 학습자가 타인의 피드백과 지도를 통해서 점차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전환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혼자 하면 방향을 잡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 이유의 두 번째인데요. 혼자 자기 개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건 나는 끈기가 없어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스스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요, 성공 경험, 자기가 성공을 경험해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겠죠. 이제 대리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모델링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냥 용어로만 말씀을 드리고, 또 언어적 격려, 이것이 자기 효능감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리적 상태, 다시 말해서 몸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구성이 됐을 때 우리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대리 경험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게 조금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타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조절 학습 이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조절해서 학습을 이끌어가는 것과 관련된 교육학적 이론이겠죠. 이 이론에서 학습은 계획, 수행, 성찰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또 성찰과 자기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 행동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순환 과정에서 피드백 그리고 타인의 모범 행동을 관찰하는 것, 이게 포함이 되면 자기조절 능력과 성장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강조들을 하고 있죠. 실패 이유 세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록 없이 하는 자기개발은 금방 잊혀진다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신다는 것이죠.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져 버리고요. 이해도 조금 피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자기개발은 양보다 깊이, 속도보다는 방향,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내 사고 과정을 정리하고 메타인지를 훈련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피드백을 받을 때 그 효과는 아주 배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성장은 기록, 공유, 성찰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캔 대학에서 가장 중시하고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기개발을 꼭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요, 자극과 위로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요, 자기개발은 단순한 지식 쌓기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캔 대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미에서 이 아이켄 대학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이켄 대학의 커리큘럼은요, 스탠퍼드에서 개발한 디자인 띵킹을 성인 학습 환경에 맞추어서 재구성한 그런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루틴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띵킹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디자인 띵킹은 공감,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시제품 제작. 이 다음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안 하는데, 테스트. 이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다시 공감으로 가서 정의, 아이디어 도출해서 시제품 만들고 또 테스트하고, 루프를 얼마나 빨리 잘 돌리느냐. 이것이 이제 디자인 띵킹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하거든요. 창의라는 것은 이런 것의 반복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아이켄 대학에서는 이 5가지를 성인 학습자의 성장 여정에 맞게 변형을 한 거예요. 공감과 정의 부분은 성찰에 해당하죠.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시제품 제작을 하는 것이 결국은 탐색하고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고요. 테스트를 하는 것은 아이켄 대학에서는 얘를 우리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이 구조는요,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원리를 자기 이해, 그러니까 성찰이죠.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행하고 성찰과 피드백을 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순환 구조로 확장을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이켄 대학에서 하는 루틴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이제부터 4단계 루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루틴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한 실천형 학습의 구조를 말합니다. 성찰, 요거죠. 성찰은 결국은 자신의 경험과 목표를 정리하는 걸 의미해요. 이걸 안 하고 자기 개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탐색하는 거.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실제로 탐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적용. 얘를 빼면 공부 하나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 옮기는 데에서 개인적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공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실천한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피드백 받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하셔야 아까 제가 고원화 현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원화 현상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켄 대학에서 하는 이런 루틴은요, 성인학습 이론가인 말콤 놀즈가 엄청 강하게 제시했죠. 자기주도성, 그리고 경험 활용, 문제 중심의 학습이라는 3가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켄 대학에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리로 교육을 지금 3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거쳐간 사람들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등을 위해서 설문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16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12기가 끝난 시점에 1기부터 12기를 수강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개인적인 목표. 이 목표 달성을 경험했다는 분들이 무려 87%나 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 형성, 새로운 습관을 형성했다는 분들이 무려 73%. 혼자였으면 중도 포기했을 것 같아. 되게 재밌는 설문이었죠. 혼자 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함께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91%예요. 우리가 앞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눈 것에 연구의 결과에 그대로 일치하는 그런 설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길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내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자기 개발은 결코 혼자만으로 완성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특히 4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인생의 전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속도 이런 것보다요, 방향, 그리고 지식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전제되면 속도도 늘게 되고 지식도 꽉 찬, 그래서 제가 시민 지식인이 됩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여정을 외롭지 않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그게 바로 함께하는 자기개발이거든요. 이 얘기는 얼추 알아요. 앞서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쭉 설명을 한 것처럼 교육학 이론, 심리 이론, 우리의 성장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들을 통해서 이미 제시된 것들, 그거를 아이켄 대학에 잘 적용한 것이거든요. 혼자 해보다가 지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캔 대학에서 같이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사실은 자주 와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놓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과감하게 아이캔 대학 퍽하고 선택하셔서 멘토님들도 계시고요. 20명씩 반을 나눠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지식의 동반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저희는 뭐 20명, 30명 들어오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요. 몇백 명씩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론에 근거해서 아까 얘기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힘, 또 적절한 환경, 조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셔서 자기의 능력이 요만큼이었고 잠재성이 이만큼이면 아이캔 대학을 통해서는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